이어서 4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 지점에서 역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회씩 주고 T 시간이 흐른 뒤 B의 Q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가 측정되었다. 옳은 것을 고르면 A, B, C 중 Q 지점의 활동 전위는 C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쵸? A에서 흥분의 전달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B에서 A겠죠. T 시간이 흐른 후 A의 Q 지점에서 휴지 전이가 측정된다. 그쵸? 반응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시상하부의 체온 설정 온도와 실제 체온을 나는 피부에 분포하는 혈관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부위의 지름은 1에서보다 2에서 크다. 실제 체온 설정 온도보다 실제 체온이 낮으니까 지금 얘는 춥다고 느낄 것이고 여기는 실제 체온이 더 높으니까 덥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억 부위의 지름은 춥다고 느끼니까 더워지기 위해서 기억이 확대될 것이고 얘는 더우니까 추워지기 위해서 기억을 추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우니까 열을 빨리 방출하기 위해서 반대됐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부위의 지름은 1에서보다 2에서 크게 되겠죠. D는 골격근의 떨림은 1에서보다 2에서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D는 잇모근과 연결된 교감신경에서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는 1에서보다 2에서 높다. 1이 높겠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0.8 변화했네요. 이때 a대는 1.6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이다. 맞고 b일 때 a대 길이는 1.6이다. 기억 플러스 디귿분의 니은은 a일 때보다 b일 때 크다. 자, b일 때만 해보면 니은은 니은은 증가하고 기억 플러스 디귿은 모두 감소하며 그럼 A일 때보다 B일 때 크게 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가을 때 혈액에 다량의 티록신을 주사했으니까 TRH 분비량이 감소하고 티록신도 감소되겠죠. 그럼 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위에 노출시키면 TRH와 티록신이 모두 높아지겠죠. 티록신이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일으키니까 열이 나죠. 그래서 B가 되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어느 한 부위에 이상이 있는 세 환자 가나다의 체내 호르몬 농도를 그림은 호르몬 C 분비가 정상인보다 낮은 환자 가의 호르몬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A, B, C 중 하나이다. 지금 얘와 얘는 높은데 얘가 이상이 생겨서 낮게 계속 나오는 거겠죠. 옳은 것만을 골라라. 지금 얘는 환자 다이고 그럼 니은이 C가 되겠네요. 호르몬 C. 세 환자 가, 나, 다 모두 호르몬 C가 낮습니다. 그럼 이번엔 다르게 해서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보면 호르몬 C가 낮은 경우에 얘도 낮게 나오고 얘도 낮게 나와서
이제 모두 낮게 나오는 가가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거겠죠. 다는 부신. 그럼 나는 내 하수체에 이상이 생겨서 낮고 높고 낮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A, B가 되겠고 뇌하 수체 되겠습니다. 기억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된다. 맞고 니은 디귿 호르몬 A다. 디귿 간은 시상하부에 있다. 이상이 있다. 그렇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거 두 가지는 자 1번 염증 반응,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그렇죠. 히스타민은 상처 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병원체가 방출하지 않았죠. 근데 비만세포가 방출하겠죠. 3번 백혈과 혈장이 혈관을 빠져나와 상처 부위로 모이면 상처 부위가 붉게 불어오른다. 상처 부위에 모인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가 제거된다. 세균의 종류에 따라 반응하는 백혈구의 종류가 똑같죠.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니까 답은 2번, 5번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호르몬 X는 ADH겠죠. 기억 A의 기능 저하는 바제도병을 일으킨다. 아니죠. A의 기능 바제도병은 티록신의 과다 분비로 인해 일어나고 뇌하수체 후엽의 기능 저하는 요붕증을 일으킬 수 있겠죠. 요붕증은 ADH의 분비가 안 나오는 거겠죠. 니은 기억은 혈장 삼투압, 니은의 혈압의 그래프이다.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호르몬 X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맞고, 혈압이 높아질수록 호르몬 X는 낮아지겠죠.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장에 수분량이 많다는 것인데 굳이 ADH가 콩팥에서 수분을 끌어올 필요가 없게 되니까 ADH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따라서 답은 D 맞고 디귿은 세뇨관보다 집합관에 주로 작용한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55번 보겠습니다. A, B, C는 바이러스, 대장균, 곰팡이 중 하나이며 생명체의 특성, 기억니은 디귿은 가의 세 가지 중 하나이다. 세포막으로 쌓여있다. 그러면 대장균, 곰팡이, 돌변이는 다 일어나자. 바대곰. 세포 분열을 통한 생장은 대장균 이겠죠. 이때 A, B, C 해보면 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대장균. 아니죠? 곰팡이가 여기 해당이 돼서 A가 대장균, B가 곰팡이, C가 바이러스가 되겠고 다 동그라미인 게 얘가 니은, 그 다음에 얘가 디귿, 얘가 기억 되겠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랑 증식이랑 구분해야 되겠죠. 대장균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장이라기보다는 세포 분열을 하는 즉시 증식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고, 곰팡이는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에서 대장균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A는 대장균, B는 곰팡이, C는 바이러스. 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이 일어난다는 기억이다. 그렇죠.
답은 4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그림은 항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항체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개수를 고르시오. 기억. 항체는 항원을 제거하기 위해 체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항체는 적혈구의 식균 작용을 촉진한다. 아니죠. 항원은 외부에서 체내로 침입한 이물질로 병원 제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Y자 모양의 R 글로불린이라는 핵산은 항원 결합 부위가 2개 있다. 얘는 핵산이 아니라 단백질이죠. 항체의 종류에 따라 항원 결합 부위의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비읍 3개여서 3번입니다. 57번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제조 과정과 면역 혈청 제조 과정을 나타냈네요. 옳은 것을 고르면 자, 토끼에게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토끼 내조직을 분말로 만들고 독성을 제거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를 토끼에게 주입하고 항체가 포함된 토끼의 면역 혈청을 얻었네요. 자, 토끼 림프구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아니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됩니다. 이은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백신을 생성한다. 그렇죠? 백신은 인체에서 항체 생성을 유발한다. 그렇죠? 토끼의 면역 혈청을 이용하여 사람의 광견병을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죠. 따라서 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 되겠습니다. 58번 어떤 꽃가루에 의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세포 A는 비만 세포, 나는 형질 세포이다. 자, 세포 가를 보면 비만 세포라고 하려면 뭐 히스타민의 분비가 나타나면 얘가 비만 세포겠죠. 그거 틀렸고 니은 항체 A는 이 꽃가루와 항원 항체 반응한다. 그렇죠? 이 항체 A가 결합했으므로 항원 항체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하겠죠. 디귿 꽃가루의 1차 침입 시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은 꽃가루가 항체 A와 결합해 니은의 근거는 여기 있죠. 꽃가루 항체 A와 결합해야 되는데 이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2차 침입부터 항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차 침입의 결과로 인해 항체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므로 1차 침입 시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동물 X에서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었고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생성되지 않았다. 그쵸? 기억세포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주사를 계속 거듭할수록 더 높은 그래프의 이제 양이 나타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체가 발생하는 속도나 항체 양이 꾸준하게 일정하죠.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구간 1에는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하죠. 니은 구간 2에서 B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구간 3에서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지금 이게 B네요. 따라서 답은 2번 디귿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오빠의 혈액형은 같고 오빠가 혈액형인 유전자 형이 A5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형일 확률은 4분의 3이다. 그럼 A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럼 AA, A5 다음 별을 해볼까요? 별 A, 별 O가 있는데 이때 A형일 확률은 4분의 3이어야 합니다. A형, A형 그 둘 중에 하나만 A가 되어야 되는데 자, 얘가 A가 돼버리면 A가 1의 확률로 되겠죠? 그게 아니고 그럼 얘가 A가 돼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별이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빠는 A형 그리고 아버지도
A형이네요. 어머니는 베타에만 응집되었기 때문에 B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혈장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액과 각각 섞였을 경우 모두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럼 A와 B에 모두 응집되었다는 거니까 영의 혈장이 0이면 O형이겠네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0이 O형이 태어났으므로 AO, BO. 오빠는 AO가 되겠네요. 기억. 아버지 혈액형 유전자는 AO다. 맞고 오빠의 혈액에 항A 알파를 떨어뜨리면 응집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죠? A와 알파가 응집되겠죠. 영희가 A, B형의 남자와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B형의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렇죠? 답은 5번 B형은 디귿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했습니다.